자, 이번 차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저항 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볼 거고, 아래쪽에 기사 문제 또는 산업 기사 문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줬기 때문에 뭐 2차 방정식 설명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따라가 보시고 한번 꼭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형태의 저항값은 어떻게 풀 것인지, 뒤쪽에도 제가 아마 한 문제 정도 더 만들어 놨지 싶은데 있는지 먼저 한번 볼까요? 아, 뒤에는 없네요. 자, 요거 말고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좀 회로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단순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부터. 자, 여기 같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건 두 개는 직렬이라 해서 여기를 그냥 유공으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이 병렬이죠. 6하고 3이 병렬입니다. 같이 묶여져 있죠.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사람 손과 사람 손이 이쪽에 있는 사람 손하고 사람 손을 갖다 이렇게 맞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맞잡고 있는 형태. 이런 거를 우리는 병렬 연결이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6옴하고 3옴을 갖다 우리가 합치면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6 곱하기 3에 6 더하기 3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9분의 18이 돼가지고 2옴이 되겠습니다. 2옴. 자, 그럼 요거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되냐. 자, 4옴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옴도 그대로 있죠. 자, 안에 있는 2옴이 이렇게 또 되겠죠. 그 안에. 자, 그다음 여기는 8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6옴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6옴. 맞아요? 자, 아까 1옴하고 5옴을 냈으니 6옴이고, 자, 2옴 있고, 그 다음 6옴하고 4옴을 더하니까 2옴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또 4옴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그냥 4옴 되는 거 눈에 보이니까 얘를 그냥 한 개로 4로 바꾸겠습니다. 그죠? 얘는 이제 한 개짜리 얼마 돼요? 4옴이 되겠죠. 자, 그럼 4옴하고 6옴을 이제 바꿔보면 어떻게 되나요? 역시 6 곱하기 4에다가 6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24에 4니까 10이니까 2.4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회로를 한 번 더 그려보면 4옴에다가 여기에 2.4옴에다가 이쪽에 우리가 8옴이 되어서, 자, 이쪽에 합성장 AB 사이의 합성장은 어떻게 되느냐? 다 직렬이죠. 자, 그래서 우리 RAB라는 거는 결국은 4 더하기 2.4 더하기 8이 되어 가지고 10 얼마입니까? 14.4옴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시는 거, 직렬 먼저 보이죠. 그다음 병렬 먼저 보이는 걸 갖다가 묶어서 간단하게 해서 들어가면, 자,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건 조금 더 복잡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직렬인 거 보이니까 6으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 자, 이거를 갖다가 밑에는 다 연결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 선을 갖다 싹 옮기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여기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6옴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맞아요? 자, 이렇게 옮기면 6옴이 되죠. 그럼 6옴하고 3옴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 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 이 지금 10이라고 써놓은 선. 이 선은 어떻게 돼요? 이 선도 저항을 갖다 이쪽으로 밀어도 되죠. 그죠? 그러면 저항을 이쪽으로 밀어가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같은 라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그리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얘는 4옴이고 얘가 12옴인 것처럼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생각하고 그림을 한번 새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B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죠. 자, 먼저 10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1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끝에 6옴이 됩니다. 합쳤습니다. 미리 1하고 5는. 자, 그 다음에 중간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쭉 없고. 자, 여기에 4옴하고 12옴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4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2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는 3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 6옴이 있는 겁니다. 6옴이 이렇게. 그래서 1, 10이네요. 10, 1,
6, 3, 4, 요거는 12입니다. 12. 12. 자, 그래서 6입니다. 그러면 지금 4, 12, 6이 다 이제 같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6하고 3도 우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병렬 연결된 거 일단 먼저 계산을 하시면 6하고 3은 병렬 연결된 거 아까 계산했을 때 2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6 곱하기 3을 6 더하기 3으로 나눠주게 되면 2옴이 되고요. 그 다음에 4하고 12하고 6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요것도 계산해 보면 얼마 되냐면 12 곱하기 6을 갖다가 12 더하기 6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런데 요게 지금 2배의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3분의 큰 거 적어주면 돼요. 2배 차이 났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4옴이 됩니다. 4옴이 되고 요 4옴하고 4옴하고 이제 다시 병렬이죠. 그럼 합쳐주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2옴이 되겠죠. 2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옴하고 우리가 여기 2옴이 합쳐지죠. 그럼 3옴이 됩니다. 그럼 다시 그려보면 예, 이게 3옴이고요. 2옴이고요. 얘가 10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3옴으로 바뀌겠죠. 왜 그러냐고요? 요거가 4옴인데 4옴 4옴 합치니까 2옴이 됐어요. 병렬로. 1옴하고 3옴하고 1옴하고 2옴하고 합치니까 3옴이 됐어요. 그래서 또 요것도 병렬이죠. 그럼 요거는 5분의 6이 돼서 2 더하기 3, 2 곱하기 3. 그죠? 그래서 5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R, AB라는 것은 10 더하기 1.2가 돼서 11.2옴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합성자학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건전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전지는 지금 모델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전지 안에 보면 저항, 내부 저항과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건전지 전압을 만들어내는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E라 하면 E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은 우리가 내부 저항이라고 이렇게 스몰 r 내부 저항이라고 불러보시면 되고요. 그죠? 건전지의 전압 기전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기전력이 이제 되겠다. 자,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되나요? 건전지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연결이 있고 저항이 하나, 둘이 있고 외부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한번 보세요. 저항은 이 라인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몰아줘도 되겠죠. 그래서 R, 자, R 하나 몰아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밖에 이제 R 하나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지도 건전끼리 모아두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다음은 2인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저항도 여기는 대지니까 어떻게 돼요? 2R인 거 알 수 있죠. 그럼 홀 가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저항분의 저항이 2R 더하기 R입니다. 그죠? 2R 더하기 R분의 전체 전압이 우리가 2배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i는 2r 플러스 r분의 2배의 2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개수가 2개가 아니고 n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2 대신에 n을 찍어주면 된다. 그래서 n개면 10개면 10, 10. 그렇다면 뭐예요? n개의 건전지 직렬 접속에는 기전력이 몇 배? 10배 되고, 자, n배다. 그죠? n배 되고, 자, 10개 같으면 10개의 건전지는 직렬 접속일 때 기전력이 10배가 되고, 내부 저항도 역시 10배가 되더라. n배가 되더라.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병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병렬 연결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건전지가 하나, 두 개가 병렬 연결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저항을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 근데 요 식을 풀면은 결론식을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i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i라는 게 예, e에다가 저항 더하기 두 개 같으면 2분의 R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두 개라고 쳤을 때, 두 개의 건전지라고 쳤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0개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바냐면 10분의 1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10분의 1로. 그런데 n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게 n개일 경우에는 n분의 1로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항은 n분의 1 되고 전압은 안 바뀐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요거 푸는 거는
지금은 안 풀게요. 나중에 회로를 조금 더 배워 나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음,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얘는 우리가 나중에 KCL을 이용하는 마디 방정식을 해석해서 풀겠습니다. 또는 이게 확장되면 밀만의 공식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밀만이란 친구를 통해서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n개의 건전지 병렬 접속. 자, 10개의 건전지를 병렬 접속하면 기전력은 변화 없기 때문에 그냥 E, 그죠? E 또는 그냥 한 배 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내부장은 n분의 1로 된다. 그죠? n분의 1 또는 10개가 쓰면 10분의 1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병렬 접속과 직렬 접속은 어떨 때 쓰는데?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직렬 접속은 높은 전압이 필요할 때 쓴다. 이렇게 됐습니다. 높은 전압이 필요할 때. 자, 병렬 접속은 장시간 사용할 때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건전지의 용량을 갖다가 우리가 용량을 갖다가 증가시킬 때는 병렬 접속을 쓰고 힘을 갖다가 세기를 증가시킬 때는 뭘 쓴다? 직렬 접속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기전력이 1.5V의 건전지 0.15의 내부 전지를 10개를 병렬로 접속한 후에 전원에 1.99의 전구를 접속하면 전구에 흐른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기전력이 10개라고 그랬으니까 병렬이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병렬일 때는 기전력은 안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1.5V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병렬이기 때문에 기전력은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런데 저항은 어떻게 돼요? 내부저항이 0.12 10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럼 내부저항 R은 어떻게 돼요? 10분의 1로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내부저항을 그려보면 내부저항은 원래 0.15였는데 10분의 1로 줄어들어 가지고 0.01옴이 되더라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외부의 저항을 우리가 달기를 얼마로 달았냐면 1.99옴으로 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전류는 I는 어떻게 됩니까? I는 R분의 V죠. 자, R분의 E라고 해서 쓰고 R은 얼마나 됩니까? 0.1옴하고 0.01옴하고 1.99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2옴이 되겠죠. 자, 2옴이 되고 건전지 전압은 1.5가 돼 가지고 전류는 0.75 암페어가 흘러가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 저항 2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내부 저항 0.1에다가 0.01에다가 1.99를 더하니까 2옴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아래 문제는 건전지 15옴이에요. 건전지 15옴 저항을 연결하면 0.2가 흐른대요. 그리고 6옴 저항을 하면 0.4가 흐른대요. 이때 건전지 내부 저항 또는 입력 전압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리냐면 자, 회로가 있는데 뭔지는 몰라요. 근데 내부에 건전지가 이렇게 하나 있대요. 건전지가 하나 있는데 몰라 어떤 전압인지. 근데 내부에도 저항이 하나 있겠죠. 자, 이렇게 있어요. 내부 저항이.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저항을 하나 연결했는데 첫 번째 저항이 얼마냐면 R이 10으로요. 15옴의 저항을 연결하니까 전류가 여기가 0.2A, 0.2A가 흐르고 똑같은 이제 똑같은 회로에서 여기에 R이 6옴을 달았지만 0.4가 이렇게 흐른답니다. 6옴을 달았지만 이 R이고 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0.2A가 흐르고 여기 0.4A가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I 하는 거는 여기 흐르는 전류 I 하는 거 어떻게 구해요? 똑같은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I1이라고 I2라고 하면 이 전류 I1이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저항 더하기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R 더하기 라지 R분의 전체 1을 했더니만 그게 이제 0.2라는 겁니다. 그죠? R은 지금 모르는 값이고요. 얘는 지금 15예요. 그 다음 E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고 얘는 0.2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이쪽 편에 가보겠습니다. I2는 역시 똑같이 R에다가 저항, 외부 저항 R을 달았는데 건전지는 그대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R에다가 6을 달고
1을 그대로 했는 게 0.4가 된다고 했습니다. 전류가 2배로 늘었네요. 그죠? 자, 전류가 2배로 늘었다는 건 뭐야? 이거의 저항차가 2배가 되더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전류가 2배로 늘었다는 거는 저항차가 2배가 다. 누가 2배 더 크다?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0.2죠. 얘가 0.4니까 얘가 지금 저항이 2배 작은 거죠. 결국은 전류가 2배 늘었으니까. 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해볼 거는 이런 겁니다. 그죠? 아, R 더하기 15하고 됐습니까? 자, 이거하고 이쪽에 있는 저항 R 더하기 6하고 저항 차이가 누가 더 크다고요? 0.2고 0.4니까 얘가 2배 더 커야 돼요.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류하고 저항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죠? 자, 맞아요?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합성 저항을 구해보니까 0.2가 흘렀고 여기 합성 저항을 구해보니까 0.4가 흘렀어요. 그럼 저항이 몇 배 됐다? 이 저항에 비해서 얘가 2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이 저항이 2배입니다.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2R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30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R이고 여기는 6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R을 넘겨주고 맞나요? 자, 저항이 2배 돼야 되니까 얘가 이 저항의 2배다. 맞죠? 전류가 그러면 30이 되고 얘가 R이 되니까 요렇게 이러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R 더하기 15 했을 때는 0.2가 흐르고 그 다음 R 더하기 6 했을 때는 0.4가 오르니까 전류비가 2배 됐으니 저항비는 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저항이 2배가 크는 게 맞죠. 이쪽 저항보다. 얘가 2배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전류가 2배 차이 나니까. 자, 그러면 2R에다가 30, 그 다음 R 더하기 6은 됐는데, 그러면 이게 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는데. 자, 15ohm이고, 15ohm을 연결할 때 0.2, 6ohm을 연결할 때 0.4다. 저항이, 전류가 2배 됐다. 그럼 합성 저항이, 2배 크다, 이쪽이. 예. 그럼 2R 더하기 30은 R 더하기 6이니까, 이렇게 하면 R 값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풀리는데, 일단 그러면, 자, 요거는 일단, 자, 지웠다가, 예, 좀 쉽게 풀라 그랬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네요. 그죠? 일단 열어놓고, 뭐를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자, E는 그럼 어떻게 돼요? 0.2R에다가, 더하기 15 곱하기 0.2 하면, 얼마가 됩니까? 15 곱하기 0.2 하면, 얘는 3이 됩니다. 그죠? 3.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E는 역시 0.4R에다가 6 곱하기 4 하면 2.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씩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0.4 플러스 2.4. 자, 그래서 지금 R을 구해보라 그랬으니까 내보자, 그죠? 그러면 위에서 밑에서 위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0이 되고요. 얘는 0.2R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빼니까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0.6이 되죠. 그래서 R은 어떻게 되냐면 0.2분의 0.6이 되어 가지고 3ohm이 됩니다. 3ohm. 그죠? 3ohm이 되죠. 그 다음에 기전력 구해 보겠습니다. 3ohm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E는 0.2 곱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0.6 더하기 3이니까 3.6V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에 3을 곱하면 얼마죠? 1.2가 되겠죠. 더하기 2.4니까 하면 3.6V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래는 뭐 이렇게 사실은 풀어드렸는데 이거랑 저거랑 사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좀 이상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보면은 이 부분을 자 이제 답은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여기 보시면 I1 전류가 얼마예요? 0.2죠. I2 전류는 얼마예요? 0.4예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0.4 곱하기 2니까 0.4 곱하기 2가 아니고 0.2 곱하기 2니까 그죠? 0.2가 어떻게 되냐면 얘잖아요. I1 전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어 볼게요. I2라는 거는 결국 R 더하기 6분의 2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I1이라는 게 결국은 R 플러스 15분의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게 0.4고 0.2인데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제가 아까 곱하기를 뭘 잘못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는 R 플러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곱해지고 여기는 R 플러스 15가 되네요. 그러면 2R은 10이고 맞나요? 그죠? 이쪽에 R 더하기 15가 되고 R이 이렇게 넘어가면 R은 12가 1로 넘어가야 되겠죠. 3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죠?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자, 이쪽의 저항이 R 더하기 15였어요. 이 저항값은 이쪽에 있는 저항에 이게 R 더하기 6이었어요. 이 저항값에 두 배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죠? 지금 잘못했네요. 그죠? 뭘 잘못했습니까? 자, 멍청하다. 그죠? 자, R 더하기 15에 R 플러스 6이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저항이 두 배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여기 곱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R 더하기 15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2R에 12가 되니까 자, 여기 R은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12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R은 3옴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구하고 R이 3옴인지 알았으니까 여기든 여기든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든 여기든 구해보면 우리가 이 값이 3.6인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겠지만 이렇게 비례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풀면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전지 문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건전지 문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건전지 문제는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우리가 회로 해석이라는 내용이 들어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회로 해석과 회로 설계라는 면이 있는데 회로 해석은 뭐예요? 입력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입력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럼 회로도 나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입력과 회로를부터 출력을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회로 해석입니다. 자, 됐습니까? 이때 출력이라는 건 뭐예요? 전압도 되고 전류도 되고 전력도 되고 뭐 일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로 해석 우리가 이제 해석을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서킷 어널리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풋 그다음 서킷 그다음 아웃풋이라고 있을 때 우리가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주어진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출력을 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로 하는 우리는 100%입니다. 그죠? 설계는 이제 연구원들이 하겠죠. 설계는 뭐냐면 우리가 입력이 주어져 있어요. 출력도 주어져 있는데 이 입력과 출력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로를 구현할 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과 설계로 우리가 회로를 볼 때 나눌 수 있는데 100% 뭐가 된다? 우리가 100% 100% 해석을 한다. 설계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VL 한번 보겠습니다. 자, KVL은 임의의 폐로에 있어서 각 소자에 걸리는 전체 합은 0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자, 내가 공급한 전압은
그죠? 어, 저항의 자, 저항의 강화하면 말이 이상하고 저항 강화, 전압 강화 효과 같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조금 어, 공급한 전압은 회로에서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자, 요렇게 좀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회로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저항도 존재하고 뭐 이렇게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내가 이렇게 입력 전압을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자, VS라는 전압을 가했는데 전류가 흘러가지고 여기에 전압 강화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V1이라고 생기겠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V2라고 이렇게 전압 강화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급한 전압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아야 되겠죠. 자, 요 얘기입니다. 요게 뭐 KVL인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한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임의의 PLOS의 각 소자에 걸린 전압의 합은 0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V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0이 된다. 이렇게. 요게 이제 KVL 키로효부의 볼티지로인데 이거는 제2법칙입니다. 제2법칙입니다. 법칙. 자, 그래서 2인지 1인지 헷갈리는 건 이게 볼티지니까 손으로 V하면 손가락 두 개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CL은 이런 겁니다. 자, 제1법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마디로 유입되거나 유출된 전류의 합은 0이다 이 말인데 이건 결국 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들어가고 나가고인데 들어가는 전류를 IA라고 표시하고 이 IA는 나간 전류 3개를 합친 거하고 같겠죠. 그래서 IB 더하기 IC 더하기 ID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마디라는 게 여기를 마디라고 합니다. 그죠? 마디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루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루프도 예를 들면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요 작은 루프 걸 갖다가 우리는 루프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작은 걸 갖다가 망이라 그래서 메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구분 없이 그냥 루프로 합시다. 루프 여기도 루프가 생길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도 루프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루프는 뭐예요? 회로선이 연결되는 거 어쨌든 이를 갖다가 다 내가 회로만 그릴 수 있으면 다 루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안에는 뭐가 다 성립한다? KVL이 성립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두 문제를 풀고 요 차시도 맞춰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V가 이렇게 쭉 있는데 얘가 IT가 지금 20A였대요. I1이 얼마냐면 7A였대요. 그 다음에 I2가 4A였대요. 그 다음에 I4가 5A였답니다. 그럼 I3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여기 20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7, 4,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7, 4, 5니까 10에다 4를 더하면 16이고, 그럼 여기에 20이 되려고 하면 여기가 4가 돼야 되나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나요? 7, 11, 16, 4 해야 20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7 빠졌으면 여기 13입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4가 빠졌으니까 여기가 10, 9가 되고요. 그죠? 9가 4 빠졌으니까 5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네요. 20A가 7 빠져서 13A가 다시 빠져서 4A 되고 다시 여기 9A가 빠져가지고 5A가 돼서 5A가 흐른다.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다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R2하고 R3 저항 같은 저항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걸리는데 전압이 같은데 전류도 같으면 여기는 똑같은 저항이 돼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겠습니다. 여기 I2, I4, I6를 구하라 했는데 여기 지금 40A 흘러가요. 그럼 40A 흘러가는데 여기 5가 빠졌죠. 5가 빠졌으니까 얼마예요? 여기 35A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8A가 빠졌으니까 이건 얼마예요? 27A가 될 거고요. 자, 여기 다시 10A가 빠졌으니까 여기는 17A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차시는 간단하게 이제 KCL과 KVL이 뭐다? 이런 걸 한번 살펴봤고 나중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실제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 이제 전압 분배라든지 뭐 KCL이라든지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일단 2차시까지 마쳐서 오늘은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 지금 페이지는 13페이지네요.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쭉 풀어가면서 우리가 기초 이론을 정립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